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설은 민비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민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방송 봤는데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네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 듯한데요.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남녀끼리 서로 혐오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녀가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 관계인 건가 생각도 들게 되고요. 가게를 세 곳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즘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끔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우 걱정스럽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고 저야 뭐 이제 살 만큼 살아서 크게 아쉬운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앞으로의 세대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고 이게 벌써 방송으로 한 내용일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많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부적절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참고로 약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내용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불편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민비님이 연장자 입장에서 기성세대 입장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 입장을 오히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님 나이 또래는 저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님은 저 친구들을 많이 이제 일을 고용하고 일 시키는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저렇게까지 걱정하는 분들은 어른들 없어요. 님은 그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어차피 저러다가 지 인생 지가 코 박는 거지 내 인생. 나야 뭐 내 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고. 지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나야 뭐 일 시키는 입장에서 그냥 일만 똑바로 하면 문제가 없지. 지들이 뭐 남녀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하는 건 뭐 지들 뭐 앞으로 인생이지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지 않나? 우리는 어차피 뭐 우리는 어차피 젊은 세대도 아니고 나이 들 만큼 들었고 우리 앞으로 먹고 살 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비님은 그냥 걱정된다는 거죠. 정말 걱정돼요. 근데 저도 걱정이 돼요. 님 심정이 이해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비님도 아시겠지만 민비님 그건 이해하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다는 거 이해하시죠? 물론 민비님도 저 나이 때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민비님도 저 나이 때 저 비슷한 나이 때 20대 초반에 20년 전이죠. 저기서 다시 돌아가서 해야락하면 빡세일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쉬운 게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웠겠죠. 근데 그때 내가 저 나이 때 어려운 거하고 지금 현재 젊은 나이 때 어려운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저 나이 때 저 역시도 저 친구 나이 때에 처한 어려움과 지금 현재 저 20대 나이에 처한 사람들 저 사람들 어려움에 무게의 강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친구들이. 민민이도 어느 정도 이 말은 공감할 거예요. 민민이도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지금 뭐 남녀가 어떻고 간에 지금 지하까지 똑바로 해도 잘 살지 못 살지 장담 못한 세상인데 자꾸 저런 데 휘말려가지고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럼 TV가 왜 이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방송 이런 거 쓰면 남녀끼리서 혐오나 갈등을 조장하는 거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미미님 그건 하나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넘버링 안 되고 제 생각을 얘기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남녀 혐오하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친구들 남자들 여자든 간에 남자자 여자든 간에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대체로 의외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남녀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효모감을 느낀다거나 그걸 가지고 막 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막 싸움을 붙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온라인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부추긴다는 거야.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괜히 그런 티 냈다가 내가 좋을 게 없으니까 오프라인은 티를 안 내고 온라인에서 뭐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뭐 우리가 보이는 데서 남녀 갈등이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없어. 그러면 왜 방송에서 이런 거를 자꾸 주장할까요? 이게 방송이 주장을 해요. 일단 이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민빈이. 방송에서 일부러 싸움 붙여요. 대놓고 붙여요.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매체들이 일부러 가만히 있는 사람 싸움을 붙이는 격이에요. 싸움을 안 붙여도 힘든 마당에 일부러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 끄집어내서 기분 나쁘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남들 같이 싸워라,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미미님도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하실 거예요. 오히려 방송에 대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보냈습니다. 아우, 샤이가이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남녀들을 심기를 건드릴까,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서로 온라인에서 싸움 붙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 깊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일단 이거 하시면 좀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이 남녀 갈등이 방송에서는 돈이 돼요. 자, 방송도 이익 집단이에요. 철저한 이익 집단이야. 공중파는 100% 사기업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수익이 나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송이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 자기들이 시청률이 안 나오게끔 하잖아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돈 나올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오게끔 할까, 수익을 낮추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 싸움을 붙여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 이게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언론사가 특히 더해요. 나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언론사 중에 하나를 얘기할까요? 한읍읍. 네, 한으로 시작한 읍읍이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이런 걸 대놓고 얘기를 해요. 싸움을 붙여 그냥. 아예 안 봐 그냥. 특히 신문사가 이게 더 심해요, 여러분. 방송보다. 신문사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네이버 뉴스 같은 신문사들이 이제 기사를 많이 올리잖아요. 모든 신문사가 왜 신문 왜 종이로 발간 안 하고 왜 온라인에 열을 올릴까? 신문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신문 누가 정기 구독합니까? 안 그래요? 회사 같은데 아니면 개인이 정기 구독해가 신문 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모든 신문사들이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뉴스가 신문사들의 어떤 전국구예요, 전국구. 제대로 된 서바이벌이죠. 근데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그 신문사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려면 그냥 일반적인 기사, 무난한 기사보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기사. 네. 자극적인 기사가 필요해요. 그럼 이 자극적인 기사를 다룰 때 어떤 게 좋으냐? 지금 여기 내가 드래그한 거. 요거예요.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일단 신문사들은 이걸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자기들이 좋은 기사를 쓰고 나쁜 기사를 쓰고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봐서 조회수를 많이 일으켜서 댓글을 많이 적으면 관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광고를 더 많이 받아요. 신문사도 어찌 보면 광고대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애시당초 요즘에 신문사들은 어떤 공공의 알 권리야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이 모든 방송과 신문사는 상실했어요. 이미 그들은 돈이 더 중요해요. 자, 방송도 광고를 해야 되고, TV도, 그러니까 방송도 광고를 해야지만, 신문사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많이 올려야 돼요, 광고. 종이신문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신문 안에서 광고를 올리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보면 옛날에 신문 잘 나갈 때는 신문에 광고 떡칠했어. 인터넷 없었을 때는 신문만 의존했잖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가면 신문 구독하는 사람도 많았고, 신문 보면 신문이 만약에 한 20장 있잖아요. 그러면 20장 중에 10장은 다 광고였어요. 예, 광고였어.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기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신문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신문이 잘 나갔기 때문에 잘 팔리기도 했고. 그래서 광고의 천지였어요. 광고의 온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신문 안 보셨죠? 신문은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거의 없어요. 왜냐? 안 보니까. 구독 안 하니까. 안 팔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신문 구독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사 아니면 여러분 구독 안 해요. 회사도 회사에서 해주니까 보통 요즘에 지금 신문사들도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도 회사 말고는 배달하는 데가 없을 거야 아마. 회사 공장하는 데 말고. 보통 임원들은 신문을 그냥 자기들이 돈 주고 구독하는 게 회사에서 구독해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부장급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개인이 신문을 사서 구독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문사들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어떤 조회수, 나 댓글, 관심도를 척도를 가지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재밌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네이버 뉴스가 신문 나오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신문이 느려요.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회사 다닐 때 회사에 신문이 왔거든요. 신문이 왔을 때 이 신문의 기사가 나온 속도하고 인터넷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봤는데 신문이 반나절 느립니다. 아무래도 신문은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찍어서 다음날 아침에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정보를 얻는 것도 나는 속도라 생각하고 속도. 그 즉시 정보를 얻어야 그게 정보가 된다 하지. 한참 뒤에 한 몇 시간 뒤에 신문을 보는 거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난 거를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할 수가 있는데 신문은 만약에 지금 저녁에 나왔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 이 논지하고 좀 많이 벗어났는데 아무튼 지금 방송이나 언론들은 이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근데 문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럼 만약에 신문사들이 이걸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문사들이 이걸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거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걸 안 봐요. 남녀 갈등에서 안 보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노출이 돼요. 젊은 세대. 의외로. 아마 이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신 민비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해봤자 아무 뭐 나오는 거 없다는 거 잘 알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이 노출에 굉장히 취약해요. 흔히 젊은 세대를 뭐라 부르냐면 MZ세대라고 부르는데 MZ. 그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 근처에 태어난 세대. 근데 이 세대들이 단점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게 다 당연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인 경험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순전히 온라인에 의해서만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 실제 갈등이, 우리가 이제 실제 살아보면 갈등을 조장하거나 실제로 갈등이 나는 경우는 우리가 오프라인 살아보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피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노출이 그냥 직사를 그대로 받다 보니까. 예.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미민이도 그거 우려하는 것 같아. 우리 때야, 미니민이나 저 때야, 저희들은 온라인 있어도 컴퓨터 있는 집들이 별로 없었고, 컴퓨터 있어도 인터넷을 보급하거나 인터넷 뉴스 접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냥 TV 앞에서 뉴스 보는 게 익숙한 세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일해보려면 그런 말 했어요. 야, 그 인터넷 봐가지고, 야, 컴퓨터 봐가지고 뭐 하냐? 아, 네가 야, 별의시장 봐가지고 지원을 해. 지원을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제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뜨는 속도보다 실제 뭐 구인 광고 같은 게, 구직자리 같은 게 더 빨리 떴어요. 인터넷이 오히려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 20대 친구들이 인터넷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대놓고 보이는 거야. 민빈님도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용당한다는 거야. 그 민빈님도 그 모습을 일하면서 그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죠. 너무 스마트폰 하나에만 자기 모든 거를, 모든 정보나 이 경험들을 다 빨아들인다 보니까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다 한들 그 기계덩어리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현실로 피부로 체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발달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부딪혀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내 어떤 경험치기나 지혜를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발달되더라도 지혜를 이길 수 없다고. 민빈이 이 말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내가 똑똑하고 뭐 온라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와 상식이 없으면 버텨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지혜와 상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남녀 간의 갈등을, 이게 돈벌이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이거 백날에 천날에 뭐 여기 죽치고 앉아있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거 싸워봐야 남는 게 뭐가 있어. 서로 상처만 나지. 답 안 나온 싸움이잖아. 안 그래요? 그럴 바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본인 사는 거나 집중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자격증 공부하고 내 먹고 사는 거 집중하고.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거에 노출이 너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말 나는 안타까운 게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어. 남자랑 여자랑 싸워서 남는 게. 안 싸워도 모자를 파네. 안 싸우고 서로 각자기 가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근데 저렇게 싸우는 동안 또 자기 일에 집중 못 할 거 아닙니까? 갈팡질팡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과 열정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특히 남자는 그런데 특히 여자들이 더 안타깝다는. 난 솔직히 남녀를 기준으로 여자분들이 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민빈님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기 힘든 곳이에요. 힘들단 말이야. 근데 여학생들이 저 노출이 더 심해. 남학생들보다. 왜냐하면 뭐 여자분들이 비하려는 전혀 없습니다. 조언해주지 마세요. 자, 민비님 조언해주지 마요.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깨지게 놔둬요. 깨지게 놔둬. 그냥 가장 확실한 건 자기들이 뚝배기 깨지면 돼요. 세상에 뚝배기 깨지고 깨닫는 게 나아요. 어차피 얘기해줘봤자 꼰대란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저희가 백날 얘기해봐야, 아니 자기들이 자기 발로 와가지고 제 얘기 안 들어봐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민빈이 잘 들으세요. 요즘 세대들은요 백날 얘기해줘야 안 들어요. 오히려 얘기하면 민빈이 보고 아유 그러니까 님이 꼰대란 소리 듣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자꾸 나이 들었다 소리 듣는 거, 이런 얘기만 들을 뿐 안 듣습니다. 놔두세요. 자기들이 깨지게 놔둬요. 깨지고 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입덕번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애초에 그 친구들은 몇 마디 더 해주면 그거 잔소리를 얘기해요. 잔소리가 조언이잖아. 조언인데 이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처럼 들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 똑같은 얘기 한다 생각하고 아 꼰대가 또 꼰대짓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꼰대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꼰대도 단 좋은 꼰대가 있고 나쁜 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꼰대라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나쁜 게 아니거든. 저도 꼰대입니다. 꼰대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만약에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제 혼자서 막 짓거리고 내 제 자랑하는 게 사람들이 듣지도 않겠죠.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뭐 좋아요도 안 누르고 구독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 돈에도 안 하겠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제 얘기 듣고 싶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어느 정도 매니아층 형성돼 있다는 거는 제 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설령 제가 꼰대일지언정 나쁜 꼰대라는 소리 듣지 말자. 이미 꼰대는 꼰대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 꼰대라가 무조건 나쁜 꼰대라고 나쁘다고 인식이 돼 있어. 부정적인 존재. 부정이 아니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백날 우리가 이런 얘기 해봤자 그 친구들 안 들어요. 님도 해봤겠지만 안 들어요. 그럼 자기들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나이 먹어서 깨지는 수밖에 없다. 깨지고 진짜 아파가지고 머리 피나는 거 느껴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맞기 전에 이게 아프다는 걸 알려주는데 자기들은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그 진짜 깨져봐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좀 그 판단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판단력이라는 게 원래 영어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게 능력이 아니었어. 원래 사람들마다 개념이라는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개념만 있으면 통찰력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덕목 중에 하나가 존버랑 통찰력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요즘 세대는 존버와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버티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원래 저희 세대까지는 통찰력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미민이 안 그래요? 우리 10대 통찰력이라는 말 알았어요? 알아도 잘 안 썼죠. 인사이트는 말 안 썼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 와가지고 인사이트 자주 쓰고 통찰력 얘기 자주 나오고 통찰력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인 척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통찰력 얘기하는 건 자기 통찰력이 없다는 거야. 미래를 못 내다보는 거야. 존버가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존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존버가 능력이란 말도 왜 능력 얘기합니까?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왜 능력이랍니까? 대다수가 미래를 못 내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찰력이라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미니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선배들 얘기 듣고 경청하고 좀 자기가 가진 미래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젊은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게 드물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민비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저 친구들이 저렇게 살게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네. 굳이 듣지도 않는 얘기. 물론 저 친구들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들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필드에 가가지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필드가 넘어지면 진짜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 진짜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아프다는 걸. 엄청나게 아프다는 걸. 네. 그러니까 저나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나 민비님이 지금 뭐 알바생한테 얘기하는 거나 둘 다 뭐냐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둘 다 비슷한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 고생했고 서러움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게 나쁜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하는 얘기 들어서 그런 나쁜 선택을 하지 말고 고생을 좀 덜하고 지금이라도 좀 현명하게 판단해서 시간을 벌어라 그런 의미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친구들은 그런 얘기마저도 꼰대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할까요? 미미는 정말 신기한 거 있을까 신기한 거? 제 방송에도 그 나이 또래 친구들 안 들어와요 미미님 그 나이 또래 20대 초반 친구들 안 들어와 알고리즘 보여드릴까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그 나이대 친구들이 없어요 네, 그 나이대 친구들이 없어 정말 어이가 없죠 분석이 가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제 방송도 어느 정도 경험이 찬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게 데이터로 딱 나옵니다 이 유튜브가 참 좋은 게 이런 게 데이터로 쫙 나와요
여기 있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재방송 알고리즘이에요. 자, 일단 중고생들 아예 듣질 않습니다. 예, 듣질 않아요. 보이시죠? 18세에서 24세 대학생이죠. 가끔가다 옵니다. 가끔가다. 예, 탄도아님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고 그 픽스 디젤님 또 일을 했잖아요. 알바를 하고 일을 했잖아. 부모님은 때 경험 안 했잖아. 만 18세면 이제 뭐 대학교 1학년부터 군대 갔다 오고 딱 대학생이네. 그 다음부터 있는 거. 딱 25세에서 34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요 라인이 거의 대다수예요. 네, 요 라인 보이시죠? 요것만 보더라도 제 얘기 지금 이 젊은 친구이 제 얘기에 그렇게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유튜브만 보도 이거 딱 알 수 있는 게 일단 저는 요즘 젊은 친구 영상 긴 거 싫어합니다. 영상 긴 거 싫어해요. 네.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나이 든 사람이 보는 거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 저도 인기 없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의 입맛에 맞춰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이 오라면 오라는 거지. 뭐냐면 일단 젊은 친구들은 영상이 길면 불편합니다.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제 영상이 이미 10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쯤 영상도 27분을 향해 가고 있네. 그럼 안 보겠죠. 자막 없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유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재밌진 않아. 그럼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자극적이어야 돼요. 난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정말 몇몇 이제 정신 차리고 사회생활 한 친구들만 듣지 안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미미님. 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개 개인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기 저 친구들의 어떤 흐름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붕어 형 너무 어둡게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좀 좋게 얘기해줄 수 없습니까? 괜찮게 얘기할 수 없나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나연이 친구일 거야. 근데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내 얘기가 절대 냉정하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직장생활 했다거나 사람들하고 부대끼리 일한다거나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절대 냉정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저 젊은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게 받아들여요. 이 부정이 아닌데 이게. 현실은 내가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냉정하고 정말 피 터지고 더 차가운데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붕어 형 너무 차갑다 너무 냉소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는 더 냉정해. 훨씬 더 냉정하다니까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오히려 좋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회를 너무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좋게 얘기합니까? 정글인데. 그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경쟁해야 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나는 사회 선생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밑바닥인데 나를 구걸어 살마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가볍게 여기면
더 데미지가 커요. 내가 느껴봤을 때. 너무 사회란 곳을 막, 막 밝고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느끼고 왔잖아요. 느끼고 와가지고 이랬는데 욕 한번 먹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졌던 그 이상이라는 게 철저하게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있지 못해. 그게 파괴가 돼버리면. 한순간에. 그걸 이제 한번 듣고 나서, 아, 사회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곳에 왜 있어야 돼? 아, 됩니다. 돼요. 내가 이런 곳에 왜 다녀야 돼? 내가 뭐하러 아득바득 남들 밑에서 충성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아니, 사회생활하면 내가, 나보다 다 위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사업하면 되고요. 그게 싫으면.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가서 내 혼자서 뭐 사업하거나 유튜버 될 자신 없다. 그럼 일해야 돼요. 남 밑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는 그 친구들이 세상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치열하고 혹독하고 냉정한 곳이야. 맞잖아요. 그걸 미리 깨닫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저나 이제 우리 그 누구야? 우리 이 사연을 주신 민비님이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이런 얘기하니까 꼰대란 소리 듣는 겁니다. 부모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꼰대란 소리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본 입장에서 절대 좋게 포장할 수가 없어, 이게. 어? 아니, 직장 세계를 오랫동안 찬밥 떠온 밥을 많이 먹어본 입장에서 절대 좋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좋은 게 있어야 얘기하지. 아, 좋은 게 그냥 있지. 뭐 남 밑에서 돈 버니까. 있는데, 너무 긍정 회로를 돌리면 사회가 더 비참해져, 이게. 너무 막 희망회로 긍정에 돌리면 있잖아요. 너무 비참해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느낀 건 그런 거예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님도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뭐 물어볼 친구한테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 친구들한테만 얘기해주면 되고 다 얘기해줄 다 얘기해줄 필요가 없어. 자, 민비님 꼰대라는 소리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든 꼰대예요. 나이가 찼잖아요. 나이가 차고 말이 많잖아. 근데 말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친구한테 말이 조금만 길어도 나쁜 사람이야.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하고 투머치 토크를 못 합니다. 왜냐? 항상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뭔가 사람들끼리 길게 얘기한다. 주저리 얘기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람 앞에 보면 얘기를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술술 안 나오는 거죠, 저처럼. 저나 민비님이 술술 안 나오는 거야. 어차피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사람하고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협상이랑 관련 협상이나 뭐 조율 같은 거, 뭐 업체 미팅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단답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길게 얘기하고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왜냐하면 어떻게든 내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뭐 단가를 싸게 가져간다든지 내가 우위에 선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극명히 벌어지는데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손님한테 일을 잘못했다가도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설명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조금만 말이 길어져도 그냥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예, 꼰대라는 소리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얘기를 하다도 우리는 꼰대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꼰대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저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민비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비님이 저런 얘기 하더라도 아마 이제 알아듣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좋은 얘기하고 더 챙겨주라는 거지. 모든 알바생들한테 저런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얘기 백날 해봐야 그냥 꼰대라고 받아들일 테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릴 테니까 냅두세요. 그냥 뭐 나중에 자기들이 뭐 사회 나가지고 뭐 제대로 깨닫든
그러기 전까지는 뭐 안 바뀔 겁니다. 대화력이 약합니다. 이 대화력이 정말 중요하거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예. 이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그 사람과 친밀도 높이고 신뢰감 쌓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없어지는 게. 그것도 본인 업보예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겪어보면 알 거예요. 겪어보면. 겪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백날 얘기해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친구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역효과 납니다. 민빈이. 그냥 놔두세요. 아, 저 세대 친구들도 원래 저렇구나. 괜히 뭐 바꾸려고 하면 괜히 막 그 위화감 조성하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친구 세대는 원래 저렇구나. 놔두세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뭐 얘기하고 바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힐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안 먹힌다 싶으면 얘기 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얘기 들어서 뭐 기분이 언짢아한다거나 뭐 얘기하는데 반응이 안 좋고 하면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차피 지들이 지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아마 저 친구들 나오고 나면 엄청 힘들 거예요. 저 얘기를 안 듣고 가면 엄청 힘들 거야. 그건 확실해요. 그것도 자기들 책임이야. 자기들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구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무튼 민빈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잔소리도 먹힐 만한 사람들한테 조언도 먹힐 만한 친구한테 꼭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오늘 주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